고 김문기 전 처장의 부인 한 매체 소감을 밝혔는데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살면서 두 번째로 슬픈 날이다. 무죄로 1심 선고가 뒤집힌 오늘도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라는 인터뷰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포천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넉 달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개발 문제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가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1심도 무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 고인을 알았는지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무런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암시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의 사진은 원본 전체가 아닌 일부만 따로 공개된 것으로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받았다는 관련 발언도 전반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데다 실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독촉 취지의 공문을 수차례 보낸 적이 있는 만큼 역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단이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가장 처음 나온 게 대장동 비리 아니었습니까? 그 대장동 비리와 관련돼서 김문기 처장이 당시 성남시 산하의 이 처장으로 있으면서 일을 해왔던 것이고 수사를 받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건데 네네. 그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법리적으로 인식의 문제니 증거의 문제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심, 2심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1심에서는 완전히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3심에서 저는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똑같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똑같이 그때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또 거꾸로였습니다. 1심이 무죄였어요. 2심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피선거권 박탈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3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어요. 권순일 대법관이 뭐 지금 수고했다는. 관련됐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받았다가 유죄 받았다가 무죄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거꾸로 지금은 똑같이 1심에 중형이 나왔어요. 2심에 무죄가 나왔죠. 3심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저는 분명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심을 빨리 재판을 좀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좀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은 몇 말씀드리다만 정치인의 거짓말이라는 건요. 법리적으로 그게 인식의 문제고 뭐 어떤 설명을 해서 무죄를 준다고 하지만 거짓말 자체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하면서 처벌을 내는 게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무원 사칭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유증을 하면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하게 돼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임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지만 우리 법 체제에서 법으로 이 세 거짓말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럴까요? 공무원 사칭은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칭을 하면 그 행정부가 돌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짓 증언은 뭡니까?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엄벌에 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는 뭐냐면 입법부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를 망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구성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망치기 때문에 엄벌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세 가지 사건이 다 연루돼 있습니다. 공무원 사칭에서 유죄 판결 받았죠. 유증교사로 들어가는데 물론 유증은 했다고 그러는데 유증교사는 또 무죄가 1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두 번이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혐의로 재판에 옮겨진 이재명 대표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단을 해버렸는데 3심에서 국민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어떤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지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죄가 없다고 하면 입법부의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나 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어떤 사람이 나와도 막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면 이 선거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빨리 절차에 따라서 대법이 현명한 판단을 내주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대체가 할 말이 없네. 지난 2년을 그렇게 사필 규정을 외쳤는데 또 어처구니 없게 이 지랄을 만드네. 말 못하고 죽은 자들만 억울한 날이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